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위원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최적화 사이트 만들기 그 첫 번째 시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지는 사이트를 검색 엔진에 어떤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해서 검색 엔진이 나를 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 웹마스터 도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쓰여지는데요. 내 데이터를 제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잘 분석한다든지 통계를 확인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웹마스터 도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구글 것이 있고 네이버 것이 있고 빙 게 있습니다. 네이버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전 강의에서도 다른 강의에서도 웹마스터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쇼핑몰 마케팅이나 홈페이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신디케이션 설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이왕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이버에만 노출을 시켜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글과 빙을 통해서 내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하셔서 제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셔서 검색 로봇이 구글이나 빙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또한 찾아와서 내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긁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비자가 80%가 네이버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 외 다음이나 구글이나 기타 뭐 줌이나 네이트나 같은 사이트들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검색 엔진들이 내 정보를 잘 캐치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을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지금 당장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장면 그대로를 가지고 웹마스터 도구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이걸 좀 사이트 맵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웹마스터 도구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마케터이지 이걸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는 저 또한 초보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개념을 일단 오너 입장에서 마케터 입장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직접 다 일일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 또한 얼마 들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하셔서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외부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머들을 통해서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구글 웹마스터 도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웹마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웹마스터 도구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지고요. 빙도 마찬가지입니다. 빙 웹마스터 도구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창이 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맵, 구글에다가 저희 사이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맵도 제출하고 빙에다가도 저희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합니다. 이 맵을 우리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우리 사이트에 대한 지도죠. 맞아요. 사이트가 이 게시판들이 뭐뭐뭐 있고 어디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고 어디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해 놓아야 검색봇이 찾아와서 사이트 메일 참고를 해서 찾아 들어와 정보를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다 그냥 단순히 사이트 맵을 제출한 사이트 맵을 제출하지 않은 사이트들보다 사이트 맵을 제출한 사이트들은 검색 반영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사이트 맵 제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게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으신 분은 되게 하실 수 있을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주나 혹은 프로그래머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지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진행하기는 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맵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 내용들을 사진을 찍으시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작성하셔서 참고하셔서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웹마스터 도구에서 저 같은 경우에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가지고 사이트 등록했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정정하십니다. 구글에서 웹마스터 도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로그인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이트 추가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추가를 누르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놓고 계속 눌려서 방법이 나오죠. 권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HTML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걸 업로드를 시켜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대체 방법으로 해서 HTML 태그나 도메인 이름의 공급업체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어떤 구글 태그 관리자 툴을 통해서 사이트를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노출 효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반응적인 부분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라는 거는 사이트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이트 맵을 제출해서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 그리고 다음 빙에서조차 검색봇이 자꾸 찾아 들어와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읽어가면 갈수록 사이트 지수는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봇이 찾아오는 사이트와 찾아오지 못하는 사이트는 검색 반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웹문서에서 글을 써서 나중에 노출시켜서 글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이트 맵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들 이제 사이트를 새로 만들고 기획해서 사이트를 만들면서 웹문서에 최적화된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 맵을 만들고 구글과 빙에 맵 제출을 했더니 트래픽이 검색봇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트래픽이 초과했던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을 때 사이트 맵을 제출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추후에 이렇게 검색봇이 찾아왔던 사이트들은 추후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반영되는 그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트 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외주를 통해서 하든 꼭 해야 되고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매체별로 검색봇에 대해서 어떤 나누어서 좀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이것은 네이버는 네이버 봇이 있고 그리고 예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것들은 네이버 봇이 되겠지만요. 기타 여러 가지 봇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추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이 시간 지금부터 해서 사이트 최적화 시키는 데 있어서 사이트 맵을 추출을 하고 구글 정정하십니다.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고 어떤 빙에서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그 사이트 맵을 제출을 했을 때 검색봇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향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되었든 간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이트 지수는 높아진다는 거.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어떤 그 노출적인 측면 추후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거.
사이트 매입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 되진 않습니다. 그지만 차후 다른 뭐 사이트 자체가 최적화가 다 되고 콘텐츠가 양이 풍부해지면 그 뒤에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휘하기 위한 기본 초석을 다지는 거니까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를 밟아서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위원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사이트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롤링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해서 검색봇이 와서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검색봇이 사이트 맵이 없더라도 찾아왔을 때 여기저기를 잘 뒤져갈 수 있게끔 길을 닦아 놓는 걸 말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소 어떤 전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니까 조금 이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봇이 찾아와서 정보를 잘 캐치해 갈 수 있도록 사이트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상위 노출, 나중에 웹문서 상위 노출에 대한 기본 초석이 되는 일이니까 꼭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크롤링 최적화와 인덱싱 최적화가 되어야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위 노출의 어떤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롤링 최적화라는 게 뭐냐?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콘텐츠를 읽어갑니다. 근데 그 콘텐츠를 읽어가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읽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도메인 주소를 비롯해서 URL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롤링 최적화라고 해서 어떤 그 도메인 주소로 시작을 해서 반복적으로 도메인 주소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관련된 URL 주소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 B 페이지에서 C 페이지로 넘어갈 때 URL 주소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은 인지를 다르게 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주소를 비롯해서 URL 주소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 검색 엔진은 이 도메인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인지를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site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시면 내가 올 때까지 올렸던 콘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들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 도메인 주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를 보면요. 어떤 해당 사이트를 클릭을 하는데 항상 같은 도메인 주소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트죠.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같은 도메인의 세부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URL 주소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메인 주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사이트의 지수를 판단하고 이 사이트가 얼마나 검색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넣어서 site로 넣어서 체크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콘텐츠를 네이버 검색 엔진이 읽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065건이 있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65건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읽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검색 엔진은 이 도메인 주소를 비롯해서 URL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툴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라이센스로 갑니다. 라이센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요 사이트는 정말 자격증을 중요시 여기는 사이트구나. 여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라는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메인 주소도 edu 라이센스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이름도 라이센스고 세부 카테고리도 라이센스로 시작합니다. 네, 이런 점들이 검색 엔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롤링 최적화 자체만으로 어떤 링크가 많이 걸려 있고 도메인 주소가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검색 엔진은 어떻게 인쇄한다? 중요하게 인지한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링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외부로부터 우리 도메인의 주소에 대한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사이트는 좋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은 사이트다. 우리가 링크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이트다.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다.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많이 찾아오는 사이트다. 라고 되어진다면 검색 엔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 도메인 주소 자체가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이나 웹문서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진다면 많은 분들, 검색 엔진은 여기 이 사이트는 인기가 많은 사이트구나, 유명한 사이트구나 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지수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사이트 지수는 뭐다? 나중에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최적화는 이 URL 주소, 링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검색 엔진이 이 링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읽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캐치를 하셔서 내 사이트에도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의 구조는 기피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검색 엔진이 읽어가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구성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나 아이프레임 등의 어떤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납니다. 검색 엔진이 키워드를 인지해 가야 되고 그 안에 콘텐츠 또한 키워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들을 잘 읽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사이트의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404 에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딱 사이트 에러죠. 그냥 실수로라도 나올 수 있는 일인데요. 이 404 에러 때문에 이 페이지가 종료가 되면 방문자는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요. 이런 페이지들은 404 에러가 터졌을 경우 홈페이지에 메인으로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 또한 뭐 호스팅 업체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런 거는 수정해 줍니다. 그죠? 404 에러가 터졌을 때 그냥 다시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이탈률이 훨씬 더 줄어들죠. 뭐 꼼수도 아니고 약간의 팁인 거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검색 엔진이 딱 찾아와서 내가 정보를 끌고 갈 수 있게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링크의 반복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링크에도 가급적이면 이 링크 이름들조차도 어떤 키워드와 관여도가 높은 영어 이름이 사용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꽃이라면 뭐 플로리스트나 웨딩이나 꽃의 이름을 링크 주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어떤 이 사이트가 외부로부터 이때 링크들이 많이 걸려 있고 또 이런 프레시라든지 어떤 긁고 갈 수 없는 것들보다는 키워드로 콘텐츠들이 많이 입력되어 있으면 검색 엔진이 훨씬 더 잘 읽어갈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만 잘 체크가 되어도요, 굉장히 사이트 자체는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있고 추후에 사이트 지수가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되는 구조, 좋은 구조죠. 네,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있는 구조와 검색 엔진이 찾아와도 아무것도 읽어갈 수 없는 구조의 사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있는 구조에 갖춘 사이트가 경쟁력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크롤링 최적화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위원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최저가 사이트 만들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최저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아까 전부터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검색 엔진이 이 정보를 잘 읽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에서만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만 프로그래머한테나 개발자한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태그 이렇게 바꿔주세요. 메타 태그 이렇게 바꿔주세요. 도메인, 카테고리명, 제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만 잘 지켜줘도 사이트의 어떤 상위 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지게 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타이틀 태그 키워드 입력이라고 제가 적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속고 방향제 지도사 자격증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뜨죠. 예. 에듀라이센스인 건데요. 마찬가지로 속고 방향제 지도사, 속고 방향제 지도사 자격증 등의 키워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쓴 걸 내가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타이틀 태그가 심어져야 됩니다. 타이틀 태그라는 건 뭐냐면 익스플로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갖다 대면 여기 보시면 창이 하나 딱 뜨죠. 거기에 보면 검색 엔진이 읽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게시물 제목이 자동으로 타이틀 태그로 입력되는 걸 말합니다. 타이틀 태그는 익스플로어에서 읽어가는 그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속고방향제 지도사, 속고방향제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키워드 제목 자체를 읽어서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게시물들이 노출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명 앞에 공략하는 키워드를 타이틀 태그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에듀라이센스가 되어 있죠. 사이트 이름은 에듀라이센스지만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을 공략하기 위해서 타이틀 태그가 자동으로 앞에 심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한테 만들어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태그를 키워드로 하는 겁니다. 타이틀 태그를 보통 사이트명 혹은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쓰는데요.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앞쪽에 넣어주면 훨씬 더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이제 타이틀 태그를 입력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타이틀 태그를 앞에 먼저 놓고 에듀라이센스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게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도 타이틀 태그가 먼저 나오게끔 그리고 제목이 있는 걸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수동으로 이 타이틀 태그를 계속 잡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게시물 제목이 타이틀 태그로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쇼핑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타이틀 태그를 각 페이지마다 전부 다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에듀라이센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 페이지마다 다른 키워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카테고리가 있죠. 상품으로 본다면 바다 낚시용품 혹은 민물 낚시용품, 그죠? 이런 게 나눠지면 민물 낚시용품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클릭을 하면 타이틀 태그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바다 낚시용품이 있고 민물 낚시용품이 있으면 바다 낚시용품 클릭하면 타이틀 태그가 바다 낚시용품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민물 낚시용품이라고 한다면 그걸 카테고리 클릭하면 민물 낚시용품 무슨 쇼핑몰 이게 타이틀 태그가 다르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도 사실 프로그램한테 의뢰를 하면 되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소비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내가 직접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메타 태그가 있는데요. 이 메타 태그라는 것은 어떤 검색 엔진이 찾아와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키워드라든지 설명문을 읽어서 거기에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태그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우리가 직접 넣어줄 수 있게끔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노출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사실은 설명문에 키워드와 키워드 공간에 이 키워드들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상위 노출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검색 엔진이 이 키워드들을 인지를 하고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목과 설명글과 키워드가 동일한 메시지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콘텐츠들보다 훨씬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도메인, 카테고리, 제목이 어떤 연관성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폴로비즈 지도사로 검색했을 때 웹문서에서 저희들 자격증이 먼저 이렇게 뜨려고 한다면 키워드와 제목과 그리고 도메인 주소의 URL 주소까지 관계도가 어떤 관여도라든지 일치도라든지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붕어낚싯대로 검색을 하면 붕어낚싯대, 심지어는 이 URL 주소를 한글로 바꿔서 어떤 작업을 하는 그 업체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검색 엔진은 중요하다고 여겨서 노출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타이틀 태그, 메타 태그, 도메인, 카테고리, 제목 등등을 뭘로 바꾼다? 키워드로 바꾼다.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로 바꿔주고 타이틀 태그는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카테고리별로도 바뀌고 공략하는 제목 그대로도 바뀌고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메타 태그를 통해서 이미지 그리고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직접 넣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도메인과 카테고리 명들이 가급적이면 해당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는 뭐 웨딩 업체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는 웨딩에 관련된 웨딩 용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품 웨딩할 때 제목은 웨딩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 웨딩 부케 꽃 뭐 이런 식의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도메인과 카테고리와 제목이 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웨딩이면 웨딩 업체면 카테고리도 웨딩이 들어가야 되고 제품 이름도 무슨 웨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 최적화가 되고 타이틀 태그 죄송합니다. 그 크롤링 최적화가 되고 어떤 인덱싱 최적화가 끝나면 사이트 검색 노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오너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직접 하시기보다는 외주업체나 개발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위원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웹문서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두루두루 총괄을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때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한데 묶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야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리고 키워드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출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혹은 수정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롤링이 최적화되고 인덱싱이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작하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장형이나 어떤 검색 엔진이 인지해서 긁어갈 수 없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버리면 거의
최악의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고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끝도 없이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유리합니다. 시간적인 효율과 지속적인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의 신디케이션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설치를 하고 구글과 빙의 지도,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대한 지도 맵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 표준을 지향하는 검색 엔진 1위가 할 수 있는 링크 주소와 그리고 검색 엔진 인지에 나갈 수 있게끔 텍스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노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웹마스터 도구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빙 웹마스터 도구 툴들을 이용해서 내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앞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색 엔진이 잘 긁어갈 수 있도록 이 사이트의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로는 저희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도메인 주소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카테고리 주소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대단히 검색 엔진은 반복이라는 것 자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인식되어서 노출값을 보여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의 이름과 관여도가 높은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내 사이트가 자체적인 링크죠. 외부에서 저희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링크를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사이트 지수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내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가게끔, 너의 콘텐츠들이 많이 퍼져나가게끔 블로그나 외부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 활동들로 통해서 어떤 소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말해서 제품에 대한 체험단들도 사실은 홈페이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등이나 이미지 등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링크가 없는 경우 검색 엔진이 찾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링크를 심어서 검색 엔진이 찾아와서 텍스트로 인지해서 키워드로 인지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이트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네이버 신디케이션 연동이 신청이 된 상태에서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콘텐츠를 생산할 때는 키워드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 또한 검색 엔진에 읽어질 수 있는 제목으로 키워드로 들어가고 본문 내용의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키워드가 적절히 녹아내려서 어떤 좋은 콘텐츠로 인지되고 정보성으로 인지되어서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효과적일 테죠. 그래서 이것들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노출은 되었어. 근데 그 노출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반적인 기능들은 다 있지만 간단하게 종료 페이지와 반송 페이지만 확인해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료는 창을 닫은 거고요. 반송은 다시 빠져나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어떤 페이지에 들어왔는지, 얼마만큼을 읽었는지, 체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접속은 어떻게 됐는지, 접속 종료는 얼마나 되었는지, 반송수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방문에서 인기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시작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어떤 종료는 어떻게 되며 반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마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료 페이지와 반송 페이지를 내가 직접 들어가 봐서 종료가 많이 되고 빠져나가는 이탈률이 높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탈을 많이 했는지, 랜딩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체류 시간이 만약 짧다면 체류 시간 왜 짧은지, 혹은
체류 시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실질적인 마케터로서의 어떤 그 계속 지속적인 변화와 어떤 테스트와 연구만이 어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엔 이탈을 하는 건 왜 이탈을 하는가?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혹은 내가 혹은 지나치게 광고성을 가지 않았냐? 혹은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 들어왔던 것과 내 콘텐츠의 내용이 맞지 않는지는 아닌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랜딩 페이지가 혹은 개선돼야 될 점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 건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체를 연구를 해서 개선해서 또다시 반영시키고 또 더 많은 키워드를 추출해서 공략을 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어떤 마케터로서의 어떤 역할이죠. 외문서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작성한 이 컨텐츠가 바로 고객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매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키워드 최적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노출되어야 매출 전환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적화된 사이트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나가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어떤 전반적인 마케팅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마쳤는데요. 외문서 마케팅은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곧바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광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객한테 낚시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뷰징 목적으로 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고객 안에서 체류 시간을 느리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체류와 페이지 뷰와 어떤 이탈률을 막음으로 해서 제품 판매 실적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과 요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외문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단계 밟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최적화와 콘텐츠의 최적화 그리고 키워드 노출과 그 노출을 통해서 유입된 거에 대해서 어떤 매출 전환을 일으키는 데까지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겪어보시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하면서 테스트하며 느끼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